오늘은 어느 나라일까? 어느 나라 쓰레기 얘기일까? 시라이시 다카이로라고 트위터 살인마라고 그러고요. 이름이 아주 골 때려요. 행맨입니다. 행맨. 어씨. 목매다는 사람 이런 목매다는 놈 뜻이잖아요. 아니야. 원룸 형태의 아파트인데 거기서 훼손된 시신 9구가 한꺼번에 발견돼요. 아파트에서? 시간으로 유명해요. 시신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일본 사회를 지금 뒤집어 놓은 상황이고요. 염 교수 왔으니까 우리 염 네. 교수님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이고, 오늘은 어느 나라일까? 네. 어느 나라 쓰레기 얘기일까? 그거 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보니까 일본이네요. 일본. 요즘 제가 일본에 꽂혔어요. 재밌어요. 말 그대로 일본 놈이네요. 네. 히라이시 타카히로. 네. 아마 여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름만 얘기해도 금방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됐다 유명하네요. 히라이시 타카히로. 네. 일본의 트위터 살인마. 네. 그러니까 근데 멀쩡하게 생겼네. 잘생겼어요. 그래도 멀쩡하게 여자 얘기도 생겼는데. 많았는데 이게 은둔형의 둘이라. 그러니까 얘는 트위터 살인마 하는 거 보니까 트위터로 사람 네, 유인해가지고. 타겟팅했네. 네. 그죠? 네.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몇 명이 또 일본도 진짜 잔인하거든 이게. 네, 네. 예. 한번 가보시죠. 예. 네, 오늘은 해외 연쇄살인과 75회고요. 시라이시 다카이로라고 일본에서 아예 그냥 언론에서 명명했어요, 교수님. 언론에서 트위터 살인마라고 그러고요. 미국에도 한 2명 있어요. SNS 살인마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피해자들 유인을 했고 유인한 상태에서 5만 가지 걸 다 했어요. 토막 살인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 있잖아요. 시간으로 유명해요. 시신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아주 못돼 먹은 애인데 이 당시 이 사건이 터지고 이게 2017년도거든요. 얼마 안 됐네. 네, 그래서 일본 사회를 지금 뒤집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교수님 아직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형 집행은 안 됐는데 사형수 사형수 신분으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트위터를 통해서 9명을 만났고요. 근데 사실은 9명이 아니고 8명이에요. 트위터로는 8명을 만났고 한 명은 그러니까 피해자가 교수님 8명이 여성이고요. 주 타겟팅을 이제 여성으로 했고요. 한 명은 그 여자친구가 실종돼서 추적을 통해서 이제 타카히로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사람을 죽였구나. 예, 그래서 그 증거 인멸 목적으로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하나 해가지고 총 9명이 살해됐고요. 2017년 8월 22일부터요. 10월 30일까지 뭐야 한 두어 달 사이네? 예, 그러니까 매주 한 명씩 계속 죽였어요. 집중해 버렸구나. 예, 그러니까 9명이죠. 그래서 그 연쇄살인은 맞는데 교수님 냉각기 거의 없네. 네, 냉각기가 없는 연쇄살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10월 30일 날이요. 일본의 그 가나가와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마라는 시가 있는데, 자마시. 한 아파트, 그러니까 원룸 형태의 아파트인데 거기서 훼손된 시신 9구가 한꺼번에 발견돼요. 아파트에서? 예, 안에서요. 그러니까 뭐 냉장고도 아니고 교수님 그 아이스박스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모래를 채워서 보관해둔 두개골이 9개가 발견이 돼요. 희한하 진짜. 예, 살까지 발라가지고. 와 발라버렸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이 도쿄도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박스 열자마자 수사관들 다 쓰러졌대요, 진짜. 그러지. 난리도 아닌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아이스박스 형태 큰 박스에 머리의 일부만, 그러니까 크게 뭐 두개골이죠. 두개골을 살까지 발라갖고 이 두개골만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였고요. 그 신원 이제 이 자체 그 집 자체가 주인이 다카히로 그래서 다카히로가 얘기 때문에 그냥 뭐 바로 체포한 사건이고요. 걔네 집에 증거물이 그대로 다 있었으니까. 예, 집에 들어가니까 있으니까. 예, 그랬고 근데 당시에 이제 경찰이 투입을 했을 때 얘가 이제 혹시라도 왜 그러냐면 얘가 이게 자살 사이트에서 주로 피해자를 만나다 보니까 경찰이 만약에 포위를 하거나 이렇게 수사하는 걸 알게 되면 얘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법인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추가 기록 확인해봤더니 그 경찰관이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문 열어달라고 그랬대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해요, 요새. 우리 많이 했잖아. 옛날에 우체부로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등기 왔어요 이러고 문 열었다 그러대요. 이제 요즘엔 택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자마자 덮친 그냥 급습해버리기. 예, 급습한 사건입니다. 뭐 들어갔더니 뭐 시신이 뭐 여러 개 박스에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순순히 증거물이 있어요. 예, 시인했고요. 8명의 아까 말씀드린 여성과 1명의 남성. 남자. 예. 그다음에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15세 아이고. 여고생이었고요. 그다음에 17세 여고생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고생만 피해자가 3명이었고요. 나머지 여성은 5명은 이제 성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한테 큰 돈을 빼앗지는 못했는데 소지한 거 뺏었겠지. 예,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자살을 목적으로 동반 자살을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많은 귀중품을 안 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많이 갈취한 건 없는데 어쨌든 금품 감취했고요. 그다음에 두개골을 타격한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 살해 방법이. 네, 9명의 그 두개골을 보니까 그 망치 같은 걸로 이제 장교를 한 대 맞아서 푹 들어간 표시나요? 거예요. 예, 이게 9개가 다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일단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폭행 잔혹하게 하고요. 성폭행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살해하고요.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분해하고요. 근데 분해하기 전에 이제 지가 성이 안 풀리면 시간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 아주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처음에는 그 이게 자마시에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마시. 그래서 자마시 구유체 사건. 그러니까 유체 즉 그러니까 시신 조각을 시신을 말하는 유체라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홉 구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 이렇게 하다가 자마시 구인 살해 사건 이렇게 하다가 9명 죽였다고. 예, 그냥 약칭으로 이게 사실은 자마시에서 여기 범죄가 없는 동네래 교수님. 그래갖고 이거 좀 제발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딨냐. 안 쓸 수 없지 뭐. 발생원군은 교수님 전에 화성도 얘기하셨잖아. 그래갖고 그냥 자마 사건으로 할 테니까 9명은 좀 제끼고 하자 그래갖고 지금 공식으로는 일본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자마 사건 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 성교, 강도, 살인. 강제 성교가 뭐야? 강간이지 뭐.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했고요. 그 2021년 1월 5일 날 사형이 얘가 이제 항소를 안 해요. 나중에 나 사형 그냥 당할 테니까 변호사 불러서 그래요. 하지 말자고.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다카이로는 그 가나가와현 자마시,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고향에 지네 동네에서 살인 저질렀는데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이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은 일본 집 안 큰 거 아시잖아요, 교수님. 25평짜리였고요. 2층 집에서 태어났는데 범행 장소하고 자기 태어난 집하고요. 15분 거리밖에 안 돼. 15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따로 나가 살았구만 뭐. 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대형 자동차 메이커 하청업체 있잖아요. 1차 벤더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설계하는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범죄 경력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뭐 사는데도 문제 없고 아버지가 정년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없는 집이었고요. 어머니 역시도 이제 평범한 그 주부였대요.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여동생이 공부를 아주 잘했답니다. 예, 아주 잘해갖고 일본의 이제 5대 명문 사립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유년기 청소년기 지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이제 여동생이 대학을 합격하자마자 집에 이제 일이 하나 벌어진 거라 갑자기 엄마가 우리 딸이 저기 대도시의 명문대학 갔으니 나 애 거기 학교 다니는 거 봐주기 위해서 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로 아버지가 너 왜 갑자기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러고 딸 그 유학 있잖아요. 대도시로의 유학을 기반으로 해서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딸하고 둘이 산다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혼의 전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법률적으로 이혼이 되고요. 근데 일부 이제 지역 주민들 그 일본 언론에서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취재했더니 아니야 저기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 살았어 딸하고 엄마. 네, 그러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았구나.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주변에 이제 소문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상당히 그 안 그런 척 하는데 가끔 큰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좀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있지 않았냐. 부부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좀 희한했는데요. 다카이로가 이제 2층에 창가에 있는 방을 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자랐대요. 아이들 왜 크면 방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유달리 얘가 있는 방에만 그 플라스틱 큰 패널로요. 창문이 전부 다 막혀 있었대요. 지가 먹었나?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부모들은 야 햇빛도 보고 환기도 시키려면 이렇게 완전 막으면 안 되잖냐. 근데 아예 문제 있었구나. 그래요, 교수님.
그래서 차광을 했대요. 차광을 그러니까 그 유년기부터 계속 차광을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얘 방에 들어가면 껌껌하기 때문에 불을 켜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랬대요. 아니 저렇게 위치도 좋은 집인데 왜 2층에 햇빛을 맞고 살지? 이렇게 할 정도로 약간 의구심이 갔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한여름인데 되게 이거 희귀고물 현상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죠, 교수님 보시기에? 그런 거 같잖아요. 그거 딱 네. 차단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덥잖아요. 일본이 아, 엄청 얼마나 더워. 더우니까 우리보다 짭도 안 되게 더운데 어쨌든 대부분 집들이 에어컨 안 틀어놓으면 그 환기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도 망하는 거 보고서는 야, 저 집 이상한 집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 타카히로의 아버지는 어쨌든 출근할 때 이제 이웃 주민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촌단이다 보니까 인사도 잘하고 되게 상냥하고 싹싹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지역 주민들 인터뷰는 뭐냐면 걔 아버지는 별일 없었는데 왜 그런 애가 나왔지? 그렇지.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주로 이제 엄마는 이제 딸내미 이제 대학까지 나가 버렸으니까 그렇고 그 아이가 이렇게 집에 오면 아버지가 퇴근하면 아버지 저랑 술 한잔 해요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밥도 차려놓고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도 되게 착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진술은 했대요. 근데 뭐 착한 건 착한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는 자기 버리고 딸하고 나갔는데 아들은 버텨주니까 고맙지 뭘 그래.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카히로도 엄마 따라서 나가버리면 할 말이 없는 할 말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남아 있었기 그럼.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술상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초중고 시절에는 눈에 띄는 타입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친구들 모임에 무조건 나갔대요. 근데 거기서 아주 친한 애는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나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해봤는데 다카히로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친구는 한 명도 없더래요. 초중고등학교에. 그럼 친한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이제 황당한 건 교수님 뭐냐면 친구 맞아요. 그럼 친구는 또 맞대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교수님 이게? 그냥 피상적인 거지 뭐. 예, 그러니까는 애들은 다 쟤랑 친했어요 하는데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깊숙이 아는 애는 하나도 없는. 대화가 없었던 거지 아예. 이걸 이제 그 일본에서 표류형 타임이라고 얘기하더만요. 이게 둥둥 떠다닌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쟤는 있는데 있긴 있는데 떠다니는 아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도 잘했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제 학급 임원 있잖아요. 임원도 했는데 초등학교 때 애가 좀 약간 엽기적인 내용이 진술이 나왔어요. 뭐냐면 기절놀이 있죠. 아 초등학생들 그거 하잖아. 큰일 나거든 그거 잘못. 근데 기절놀이도 당하는 애가 있고 하는 애가 하는 있어요. 애가 있잖아. 얘 하는 애야? 맞아요. 아 공격성이 있네. 그래서 그게 이제 파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카히로에 대해서 얘가 초등학교 때 착한 애였어요. 중학교도 착했어요. 다 이렇게 진술 나오는데 파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 몇 명이 사실은 쟤 때문에요 기절 몇 번 한 적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왜 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기절놀이 하자고 그래갖고 처음엔 자기를 이렇게 목을 조르라고 하더래 타카히로가.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뭐. 해다 풀었죠. 근데 다카히로는 진짜 리얼하게 하더래요 자기를. 어이구 잠깐 주고. 그래서 이렇게 기절해갖고 왔다 갔다 했다는 친구들이 좀 몇 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이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는요 온 매무새도 단정하고요. 뭐 그때는 엄마가 있었으니까 관리가 잘 되는 학생이었고요. 중학교 때 그 야구부에 들어갔대요. 근데 야구부에 들어가면 활동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 못 버티고 금방 나와갖고 육상부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단체 성향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막 그렇게 보셔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땐 부모님이 운동부를 좀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성 키우려고. 근데 이거가 본인한테 안 맞지 않았냐.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인물 좀 괜찮잖아요. 생겼어요. 생긴 대로. 멀쩡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탤런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나 봐요. 그래갖고 그 TV 드라마의 그 보조 출연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돼서 뜨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단역 배우 하다가 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부모님이 대줄 능력은 안 되니까
그 단역 배우 뽑는데 이제 응모를 해갖고 그거 했구나. 예, 방송에도 나온 게 이제 일본 보니까 뉴스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출연자로 합격을 해서 엑스트라로 TV에 몇 차례 드라마 같은 데 출연했고요. 이때 이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얌마 그거 수천 대의 내 경쟁률을 뚫고 자랑한 거. 단역이지만 내가 됐는데 나 그래서 다카이로가 자랑하는 모습이 이때 거의 처음이었대요. 그 전에는 친구들한테 뭐 자랑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때는 아주 그 신나서 자랑을 했답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 이제 다카이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요. 그 갑자기 아버지 집을 나와요. 아버지 집에 사셔요 나 나갈게. 이제 졸업했으니까 독립한 거지 뭐. 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원룸에 살면서요 슈퍼마켓에 점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점원에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대요. 알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직원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근데 그 이때 별일이 없었대요. 왜 그러면 출근도 한 번 늦은 적이 없고 퇴근도 정시하고 잔업 같은 거 시켜도 뭐 불만 없이 하는 정도로 슈퍼마켓에서는 잡고 싶은 직원이었답니다. 여기까지도 별 문제 없어요. 예의까지도 바르고요. 그리고 슈퍼마켓을 이제 그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서는 전자제품 판매 회사 있잖아요. 가전제품 판매하는 회사로 대리점에 넘어갔는데 역시 이제 6개월 동안은 별일 없이 잘 다녔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범죄성이 없어. 그러다가 얘가 이제 도쿄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네에서 도쿄로 가요. 도쿄로 갔는데 도쿄에 가니까 얘가 이제 뭐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별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만난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직업 상담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인물이 괜찮으니까 여자를 좀 섭외하는 스카우트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라. 저 이거 찾느라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모임에 삐끼하라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셔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다카이로가 상담사한테 그랬대요. 아니 직업 알선해줬는데 그따위 직업이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직업 상담이 뭐라냐면 야 그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도쿄에 보면 이제 이케부쿠로에 신주쿠라고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신주쿠가 유명하잖아. 예, 신주쿠의 근처의 지역에 거기 그 되게 큰 유가 번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네가 뻗치고 있다가 카부키초. 예, 거기 지나가는 여자애들 중에 좀 약간 퇴폐적이고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 애 있으면 좀 접근을 해갖고 네가 인물이 좋으니까 내가 이런 그 풍속업소 거기는 성매매업소를 풍속업소라고 그러대요. 풍속업소에 가서 일 좀 해보지 않으려고 네가 명함을 줘. 꼬셔오라는 거지 꼬셔오라는 거. 그래서 그거 알선 좀 해봐. 그래서 일본에서는 교수님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 출신 남자애들이 좀 잘생긴 애들이 있으면 두 가지로 많이 빠진대요. 첫째는 뭐냐면 그 호스트 있죠. 호빠. 예, 호빠라고 그러는 호스트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길 가다 접근해 갖고 캐스팅 디렉터인데 이게 풍속업소예요. 쉽게 성매매업소에 거기 애들을 꼬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가 볼 때도 이 스카우터라고 하는데 약칭으로 이 스카우터가 지는 괜찮은 것 같은 거라. 왜 지가 가서 말 걸면 여자들이 흔쾌히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요거 하면서부터 이제 신주쿠 일대에서 스카우터 활동을 해 얘가. 가지. 예, 그 이때부터 얘가 나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스카우트 하면서 여자애들 이제 스카우팅 해갖고 업소하고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당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래 교수님. 그 수당이 있는데 첫째는 여자애가 자기가 이 스카우트하고 전속 계약을 맺고 들어가면 걔가 번 돈의 뭐 15%에서 20%가 일정 부분을 먹어. 예, 그게 너무 매니저네 완전히. 포주야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포주가 네. 예, 알선 포주. 소포주. 예, 알선 포주. 작은 포주, 큰 포주. 대포주 말고 소포주 맞아요. 그래갖고 요걸 하든가 또는 이제 저 그런 거 싫어요 오빠로 그러면 가든가. 아예 그냥 애를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애를 등급을 매긴대요. 그리고 수당 받고. 예, 풍속업소에서 나이 보고 외모 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값이 있대요. 그걸 이제 일시불로 받는 이런 걸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뭐 여자들 납치에다 팔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니? 그렇죠. 이거 불법이랍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면서 얘가 이제 여기서 대박이 난 거라. 그래서 스카우터로 좀 명성을 날리기 시작을 했대요. 신축 일대에서. 그래가지고 매장을 소개를 하면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얘가 사고가 터진 게 뭐 탈이 난 게 뭐냐면 383만 1,000엔이나 되는 이게 이제 곱하기 10배만 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돈 되잖아요. 이 큰 돈을 자기가 이제 그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받다 보면 이제 돈이 일본 경시청에서 추적을 한대요. 추적을 하니까 이걸 현금으로 캐시로 받은 거라 받았는데 이제 얘가 알선하던 성매매업소가 퇴폐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이 된 거예요. 단속되는 과정에서 야 이 4천만 원대는 돈 샜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사실은 장부가 까진 거죠. 사실은 이제 남자 스카우터가 하나 있는데 걔가 받아간 거야. 얘가 사실은 받아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탈세까지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다카이로가 이걸로 걸려가지고
이걸 체포가 됩니다. 예, 체포가 되는데 2017년 2월에 체포가 돼요. 그래서 구속이 되는데 이제 그 보석금을 내면 얘가 이제 뭐 강력범죄자는 아니니까 보석금을 내면 석방이 된다 그래서요. 보석금을 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범죄 수익 은닉죄 이거 하고요. 성매매 방지법 여기서 그렇죠. 알선행위죠. 이거 위반으로 체포돼 갖고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요. 이 기간 동안 2달 동안 재판을 받았대요.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딴 데는 못 가잖아요. 재판 받으니까 도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쿄도 일대에서 택배 일을 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래도 수감은 안 됐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이제 재판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구속은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카이로가 다시 이제 그 신주쿠 일대에서 얘가 스카우터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스카우터를 하려고 또 다시 이제 복귀를 합니다. 갔는데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뭐냐면 얘가 이제 구속되고 났더니 일부 이제 그 풍속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주변 사람들 폭로를 하기 시작을 한 거라. 그 사람 질 나빠요. 그 잡혀간 다카이로 아시잖아요. 그 아저씨가 나 원래 그 200만엔 그 수당 주기로 했는데 그거 띵겨 먹었고요. 이 새끼 중간에 횡령했구나. 예. 그리고 또 다른 스카우터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 없어지면 막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얘가 우리 업소 데려다 준다는 에이스가 있었는데 걔가 안 오고 딴 업소에 갔어. 나중에 알고 그 업소에 돈 더 받고 우리한테 넘기고라는 딴 애로 넘겼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매기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매기. 물고기 매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못을 흐린다고 그래서 요즘 용어로 매기라고 그러더만요. 얘가 매기가 된 거예요. 신주쿠 일대에서 스카우터 중에. 그것도 못 해먹었네. 네. 그래서 뭐 여자를 돈줄로 생각한다. 배신자다. 얘는 뭐 저기 의리도 없고 배신하는 신의가 겁니다. 없다, 이거지. 신의가 없다. 이러면서 팽판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카이로가 교수님 제가 트위터 살인마라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다카이로가 트위터를 이용해서요. 시골 출신인 여성들을 섭외하는 영업을 했대요. 트위터로 꼬여냈구나. 예, 그러니까 얘가 트위터를 어마어마하게 잘 사용하는 거라. 그래서 여자애들이 뭐 취업 발선 뭐 해갖고 신주쿠에 좋은 뭐 업체 소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돈을 벌었거든. 그러니까 트위터에 이제 다카이로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잡혀간 사이고 재판 가는 사이에 여러 명의 그 스카우터들이 그 저격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막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대요. 이게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정착한 데가 신주쿠 거리는 거기 이제 성매매업소, 풍속업소가 있는 일대인데 얘가 거기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된 거라.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했냐? 자기 고향으로 넘어갔고요. 고향으로 넘어가면서 희대 연쇄살인이 그 해에 막 벌어진 겁니다. 그런 거네.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도쿄에 있으면서요. 여성의 이름 파악이 안 되는데 무명의에서 한 여성하고 동거를 했대요. 이놈이. 네, 사귀었는데 이 여성에 대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희한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나는 부잣집 아들이다. 부잣집 지가? 아들인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이거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너도 근데 이 여성이 추정되기로는 이 스카우터 하다 만난 여성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이 여성도. 두 번째는 나는 사범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럼 선생하지 왜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사범대학교 자격증도 있다. 교사 자격증도 있고 내가 임용고시 도쿄도에서 학교 선생님 시험을 보려고 고시 준비를 하는데 이게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스카우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거짓말이 주변에도 몇 명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가 고학력자고요. 실제로 이제 사범대학을 나온 걸로 믿는 사람도 몇 명이 발견된 거라. 많이 속였구나 그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요. 이걸 진짜 스무스하게 기름칠한 걸로 이게 넘어가고 사람들이 믿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얘를 분석한 일본의 범죄심리학 유명하잖아요. 일부 교수님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원래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에 있을 때도요. 그 사는 그 아파트에서 되게 조용히 잘 지냈대요. 별 심각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사성도 밝고 뭐 그냥 그 괜찮은 청년으로 보였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주로 나온 나쁜 내용들이 뭐냐면 밤늦게 이제 핸드폰 들고요. 아파트의 정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풀숲에 앉아갖고 트위터를 계속 뭘 하고 있더래. 문자질하고 이걸 봤을 때 얘 눈빛이 섬찟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이웃 주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2017년도에 얘가 지금 성매매를 해갖고 5월달에 재판 받아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스카우터로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해서 소포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이상 못하게 된 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인 자마시로 귀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2017년 6월경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 자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살집을 좀 구해야 되잖아요. 그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게 누구냐면 미우라 미츠키라는 여성이에요. 요게 이제 그 여성 순서인데 미우라 미츠키가 맨 왼쪽에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미우라 미츠키를 만나가지고요. 그 역시 트위터에서 만나요. 만나서 그 내가 그 소송에 좀 엉켜 있는데 날 좀 도와주면 내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너한테 큰 돈을 갚을게. 그러니까 방을 좀 구해야 되니까 돈 좀 빌려줘. 그랬고 51만 원 정도를 이제 빌립니다. 빌리고 여자한테? 네. 빌리고서는 이제 얘가 좀 잘생기다 보니까 미치키가 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2017년 8월 18일에 아까 자맛 있잖아요. 고향에 가서 부동산 속계업소에 가서 내가 좀 원룸이 필요한데 원룸 좀 구해달라고 얘기하고요. 4일 뒤인 2017년 8월 22일 날 범행 현장이 된 아파트 원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장소가 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아파트가요. 2014년 6월에, 그러니까 얘가 입주하기 2달 전에요. 이게 그러니까 임대 매물로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이 집은 웬만하면 고객을 입주시키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돌았대요. 왜? 너무 악취가 심하대. 아, 하수구부터 해갖고요. 원 주인이 개판치고 이제 그 원 세입자였던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가 짱 박혀 있다 보니까 집세가 쌌겠네. 거의 썩은 냄새 있잖아요. 에이. 이게 배가지고 이 새끼 일부러 그런 냄새 나는 데 찾아갔나? 맞아요, 교수님. 그거예요. 정확하셔요. 오. 그러니까 이 그 공인중개사가 오. 그 이때 51만 원이면요 보증금으로 해서 이거보다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대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은 웬만하면 렌트해주지 마라. 진짜 돈 없는 사람 빼고 이렇게 소문이 다 돌았는데 중개사도 말렸대요. 이 집은 아니라고. 내가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이건 아니다 그랬대요. 근데 굳이 다른 멀쩡한 집 냅두고 냄새가 대따심하게 나갖고 입주 매물로는 좀 어렵다. 이 집을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8월 달에 봤잖아요. 이 집을. 봤는데 보고 나서 가까이로 씨 이거요. 한 날만 시간 좀 주시오. 계약한 건 오케이인데 내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그 벽지도 갈고 수리해준다고? 수리해달라고 내가 할게. 그러니까 저기 지금 들어가지 마 이랬대요. 냄새 나니까. 네. 이 냄새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가까이로 뭐라냐면 저 오늘 오후에 들어갈 거예요. 그냥 계약해요. 그래 들어갔어. 그래서 보자마자 들어간 거라. 예. 이러고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입주하고 나서요. 그 냄새 나는 집에 입주하고 나서 트위터 계정을 새로 이제 바꿔요. 바꾸는데 이름이 아주 골 때려요. 행맨입니다. 행맨. 어씨. 행맨 문제 아시잖아요. 목매다는 사람 이런 목매다는 놈 뜻이잖아요. 아니야. 그래서 맞아요. HNG. 교수형집행자. 네. 교수형집행자인데 행맨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파고요. 학교와 직장에서 괴롭힘이 끊이지 않는다.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올리고 자살 시도에 있어서 힘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자기 얘기고요. 그런 사람을 돕고 싶다고 밝히면서 나도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을 보니까 자살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네요. 그러면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자살할까요? 이런 식의 그 유인하는 글을 올려버린 겁니다. 특히 그 뒤에 이게 더 웃긴데요. 트위터 글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목매달아도 고통스럽지 않다. 정말 자살하기는 게 곤란하다면 나한테 상담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연탄 자살에 대해서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럼 여기다 댓글을 달린대요. 연탄 자살은 고독고 괴롭고 힘드니까 왜 그걸 연탄 자살하냐. 목매달아 자살해야지. 이런 식으로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쾌락적이고 안전한 자살법이다. 이거를 설파하고 다니는 이런 짓거리를 해요. 참나.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첫 그 피해자가 미치키라는 여성이었고 돈을 거액을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톱을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시신을 절단하는 방법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여성을 유인해서 자기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잔혹하게 살인을 시작해서 첫 번째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을 한번 해봤잖아요. 해보고 났더니 이거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돼갖고
10대 후반 4명, 20대 3명의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여성이죠. 모집하고. 예, 모집을 해서 했는데 이 문자로 이제 유인을 한 거예요. 자기 집까지 오라고 했고요. 자살을 결심했다면 주변에 결코 알리지 말고 나한테 조용히 와라. 그래 이제 추적. 내가 깔끔하게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형된 날짜 기준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2017년 8월 20일 날 미츠키 첫 번째 여성이 살해됐고요. 8월 28일 날에 이시아라 쿠레아라는 15세 여성이 살해되고요. 8월 그 다음 29일 날인데? 예, 8월 29일 날 제가 아까 남자친구 하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평상시 다카이를 알고 있었대요. 둘 다 지인이었대요. 참. 지인 여성을 유인해 갖고 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자기 집으로 찾아오니까 죽여버리네. 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 그 효고라고 아까 남자친구 20살 있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갖고요. 효고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월세 좀 저한테 좀 주면 안 돼요? 이래갖고요. 월세까지 갈지 않은 이 쓰레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8, 9, 10월에 연차적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7년 9월에 2명, 10월에 4명을 추가로 살해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시라시나 히나코라고 19세 여성, 그 다음에 후지마 히토미 26세, 그 다음에 스다 아카리라는 17세 여성, 그 다음에 쿠보 나침이라는 17세 여성, 그 다음에 마루야마 히토미라는 25세 여성, 그리고 10월 20일 마지막으로 타무라 아이코라는 22살 여성까지 계속 살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죽였냐 이제 나중에 경찰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수법이 뭐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살하기 전에 겁이 나니까 일단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일단 술을 마셔라 그래갖고요. 독한 술 있잖아요. 술을 먹여서 기절시키거나 미리 병원에서 구해온 신경안정제 있잖아요. 이걸 다량을 먹인 다음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한거불능 상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토막내고 이걸 진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엮인 게 피해자를 죽인 이후에요. 트위터에 갑자기 뭐라고 또 글을 올렸냐면 제가 갑자기 이게 자살 사이트 그러니까 자살 사이트 동호회예요. 갑자기 50kg의 고기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님들? 이러고 올린 거예요. 이 또라이 같은 놈이. 그러니까 여기 올림 이 103개의 댓글 단 놈도 또라이야. 뭐라고 돼 있냐? 작게 잘라 냉동해라. 이게 사람인 걸로 추정하고 얘기한 거예요. 큰 개의 사체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고요. 스테이크로 만들면 되지 않니? 이러고요. 혹시 인육? 이건 범죄 냄새가 나네 이러고요. 우선 관절 부위를 잘라내는 방법부터 배워라. 못 먹으면 버리면 되잖아. 소금에 절여서 건조시켜라. 사체 아니야? 핏배, 그다음 사진 보여줘, 믹서기로 가라. 이런 식의 이제 극악한 내용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댓글이 얘한테 꽂힌 거예요. 뭐냐면 배수구 뚫는 제품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 녹이는 제품 있잖아요. 이거 뚫어뻥 같은 예, 거. 그런 거를 대량으로 사서 욕실에 욕조에다 붓고 여기다 사체를 넣으면 녹게 돼 있다. 시간만 지나면 단백질 다 녹이니까요. 이걸 얘가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 방식대로 사체들을 다 처리한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 야, 그때 녹이는 건 알겠는데, 야, 냄새가 난다. 이 시체가 썩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방독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런 거 쓰고, 식칼, 뭐 톱, 손도끼, 송곳, 요리용 가위 이런 걸 통해서 써라 그래가지고요. 요대로 이제 사체를 해체했고요. 첫 1, 2, 3번까지는 사체 한 곳 처리하는데 3일 정도가 걸렸는데 4번부터는 하루 만에 그냥 깔끔히 처리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때 그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안 잡혔으면 어마어마하게 죽었다 이렇게 봐요. 그러게 생겼네. 네, 이게 일본사의 문제점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는 얘가 나머지 자녀 사체들 있잖아요. 이거를 근처에 산에 가서 이제 유기하려고 그랬는데 산에다 묻으려고. 네, 근데 얘가 그 운전 차도 없고요. 운전을 안 해봤다 한 번도. 그래서 집에다 보관.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집안에 이제 은닉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옆집에 이웃 주민이 나와 있는 인터뷰를 이제 그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거고요. 그 연쇄살인의 피해자는 뭐 그 일일이 뭐 설명드리니까 기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이 어렵거나 부모하고 갈등이 있거나 또는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네. 뭐 아니면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한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불쌍한 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8명이나 여기에 유인돼서 이제 피해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수사와 검거로 넘어가야겠죠. 2017년 10월 24일입니다. 하치오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사는 23살의 여성인 타무라 아이코. 이 타무라 아이코가 교수님 9번째 바로 위에 있는 9번째 희생자예요. 9번째 희생자인데 나가서 마지막으로 살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동생이 혼자 사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실종 신고를 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아이코가 우울증을 겪고 있어갖고요, 취업도 잘 안 하고요, 혼자 짱 박혀 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걱정해서 연락을 했는데 얘가 실종 상태가 된 거라. 그래갖고 안 돼가지고요, 아이코의 그 트위터 계정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계정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댓글을 단 거라. 제가 아이코의 친오빠인데요, 아이코가 실종이 됐어요, 선생님들. 혹시 아이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 트위터 댓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절박하게. 그랬는데 한 쪽지가 온 거라. 이 쪽지가 한 여성이 아이큐 오빠한테 보낸 쪽지예요.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거든요. 뭐라고 돼 있었냐? 저도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자살 충동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트위터로 편하게 죽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같이 동반 자살하자는 한 남성의 쪽지를 받았다 이거예요, 트위터로. 본인이 그런 받은 적이 네. 있다. 그래서 그 남성을 만나러 나갔는데 나갔더니 이 사람이 이상해서 그 사람 집으로 가자는 걸 피하고 그냥 나 돌아온 적이 있다. 근데 이 남성이 난 의심이 된다, 이러고 이제 쪽지를 보낸 거예요. 소스를 준 거구나. 또 하나 거기 글 중에 쪽지에 뭐가 있었냐면요, 당시에 이 남성이요, 목매다는 자살 시도했다 실패해갖고 혼자 죽는 것보단 동반 자살하는 게 저한테는 편할 것 같아서 여자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시도했다면 교수님 여기 그 사큰. 예, 목 졸린 그 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큰이라고 그러지. 근데 목이 너무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새끼 거짓말하는 것 같다, 위험하다 그래갖고 안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어쨌든 다카이로를 만났잖아요, 이 여성이. 그러면 그 여자는 10번째 여자였겠네. 네, 10번째 피해자였다. 9번째까지 죽었잖아. 예. 그래서 그 집에 따라가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것도. 아하. 그래갖고 이걸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그 피해자인 아이코 오빠가 그럼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얼굴 봤다면. 그래갖고 이 제보자 있잖아요, 10번째 희생자 될 뻔했던 제보자하고요, 아이코의 아빠하고 경찰에다 이걸 정확하게 제보를 한 거예요. 신고했구나. 네. 그래서 경찰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도 지금 실종된 여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집 사진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게 교수님 그 주택이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교수님 하나 둘 세 개 다섯 개 이게 창문이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룸식으로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맞아. 예, 개인 주택이 아니고요. 이 아파트로 이제 파악이 된 거예요.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타카이로가 나왔겠죠. 나와가지고 경찰이 이제 마지막 희생자인 아이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라진 위치 있잖아요. 이걸 파악을 했는데 이 근처에 기차역에서 없어진 걸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안 카메라하고 싹 다 CCTV를 뒤졌는데 여기 다카이로하고 같이 걸어가는 장면이 나온 거란 얘기입니다. 아이코하고. 네, 그래서 역에서 만나서 아이코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파악을 했더니 이제 다카이로가 확인이 됐고요. 2017년 10월 30일 날 저녁에 도쿄 경시청 수사관들이 다카이로 집을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교수님 그 옆에 창문 밖으로 보는데 창문 사이로 어마어마하게 썩은 냄새가. 그건 수사관들은 맡으면 금방 알아. 그죠, 교수님. 이 강력계 형사들이다 보니까. 금방 알아.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시체성 냄새인데 파악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인근의 경찰서에 대규모 경력을요 지원 요청을 했대요. 여기 보시면 포위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포위한 상태에서 아까 교수님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자살 충동이 있는 애 같으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얘가 이거 하면 끝장나니까 일단 우리가 위장하자 그랬고요, 택배 기사로 해서 문 두드리는 걸로 합니다. 딱 들어가서 제압을 해버립니다. 체포를 했고요. 원룸에 들어갔는데 총 8개의 아이스박스가 발견이 된 겁니다. 교수님 사진 보이시죠? 이거예요. 원룸인데요, 아이스박스를 놓고 산 거야, 이 새끼가. 그 냄새가 얼마나 났겠냐고요. 아유, 끔찍하다. 예, 그래서 그 안에는요, 열었는데 전부 다 모래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추정으로는 고양이 모래, 교수님 아시죠? 아니, 고양이 오줌 싸게. 예. 그거지 뭐야. 그 모래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악취나는 걸 좀 덜 나는 모래이기 때문에 이 모래를 사다가 고양이 모래를 집어넣은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 아이스박스에서 그 피해자들 두개골 있잖아요. 이게 온전히 다 살이 발라진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스에서, 여기 나와 있는 박스에서도 시신의 부위별로 이게 다. 새끼 아주
방 안에 죄 깔아놓고 있었구만. 예. 이 그리고 위에서 잤어요, 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밥 처먹고 잔 거라. 밥 처먹고 산 거야. 또라이지. 그래서 시신의 DNA를 감식을 에이. 해갖고요. 실종 신고 대부분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8명, 남성 1명, 총 9명의 신원이 파악됐고요. 2017년 11월 4일까지 피해자 9명 중에 8명의 신원을 총 밝혀냅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 그 유족들 있잖아요. 실종을 알게 된 유족들이 신고해갖고 유전자 대조 과정에서 9명 전원의 신원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팔과 다리, 늑골 같은 뼈가 다량으로 발견됐고요. 2018년 9월 10일 날이네요. 1년 뒤에요. 수사를 1년 동안 한 이후에 9명에 대한 강간, 그다음에 강도,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2020년 9월 30일 날이요. 또 시간이 또 2년 또 지나요. 재판이 되게 길어졌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사가 되게 길었대요. 얘가 거의 찾는데 힘들었겠구만. 뭐. 묵비권 행사하고 이새끼가 얘기를 안 해. 죽였다고만 얘기하고 과정을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그렇지. 이거 조사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30일 날이요. 그 배심원 재판 있는 거 아시죠? 교수님 일본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사 3명하고 재판원이라고 해서 민간인 판사 6명이 해서 이걸로 이제 재판에 참여하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9명이요. 그냥 만장일치했나 봐요. 만장일치해가지고 그냥 사형. 예, 이렇게 했고요. 특히 재판 과정에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 언론사에서요 이걸 좀 취재하고 싶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랬대요. 내 계좌로 돈 주면 내가 접견 만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얘기해줄게 이런 쓰레 없는 짓도 했고요. 음식 좀 사식 넣어주면 내 취재 응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11월 16일 날 검찰 측과 변호사 측에서 이제 심리를 진행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가 좀 황당한 얘기를 좀 해요. 뭐냐면 걔네가 자살하려고 온 애들 아니냐. 자살하려고 온 애들을 죽여준 거는 어떻게 보면 자살 방조나 자살에 도움을 준 걸로 해야지 살인으로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자살 방조죄라. 예, 그러니까 촉탁살인, 촉탁살인. 예, 촉탁살인이 교수님 일본은 형량이 좀 낮은가 봐요. 아무래도 그냥 살해보다는 네. 낫지. 그래서 촉탁상의를 강력하게 계속 주장을 했답니다. 예. 또 하나 피해자 본인이 죽으려고 가져온 뭐 저 신경 안정제나 술을 먹은 거고 얘가 먹인 건 아니다. 그거 먹였다는 입증이 되냐 이게 없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적극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술을 먹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기절한 상태에서 얘가 한 거기 뿐이기 때문에 촉탁살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변호사 주장이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황당한 건 뭐냐면 거꾸로 이제 다카이로는 또 반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 피해자들 머리에 멍 짜고 있는 거 보지 않았냐? 9명 전부 다. 내가 내리쳤다 뭐 장도리 같은 걸로. 동의 안 얻었고. 네. 내가 한 거다. 지금 변호사는 걔한테 불리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는 전 반대 얘기를 했다니까요. 변호사는 원래 죽으려는 애들을 촉탁살인한 거다. 그리고 쟤네가 와서 지네가 술 처먹고 지네가 와서 저기 신경안정제 먹고서 쓰러져 있는 상태를 공격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 이랬고요. 그걸로 다카이로는 아니다. 내가 장도리를 때려가지고 약하고 술 먹인 다음에 머리 한 건 생결로 뭐 이렇게 둔기를 때려갖고 기절시킨 건 나다. 난 죽인 거 맞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얘도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얘네한테 자살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도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난 거짓말이다. 난 자살 생각으로 유인하려고 했다. 네, 이것도 얘기해 진술을 재판에. 자백했네 뭐.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만 이제 못 된 거지. 근데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요 그 가족들이 변호사 사서 투입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다카이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죠. 2020년 12월 15일이 됩니다. 부장판사인 야노 나오쿠니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SNS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게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역사상 일본에서 보기 어려운 SNS를 이용한 아찔적인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서 선고라는 형성을 어떻게 했냐?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선고와서 아까 다카이로 측 변호인은 그렇게 촉탁살인 자꾸 주장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는데 다카이로가 변호사를 불렀대요. 불러갖고 변호사는 그만하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변호사 아니지 않냐 당신은 죽으려는 사람 그냥 죽여준 것 뿐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 저기 안 할래. 항소 안 할래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항소 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이게 2021년 1월 5일인데요. 0시 기준으로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사형 집행됐어? 예, 집행 대상자로 됐죠. 집행 안 됐어요. 예.
잠깐 후일담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목격자들이요 집인데요. 이 다카이로 집에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그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이걸 3명의 남성이 반입하는 장면을 봤다. 이 주장이 나와요. 이러면서 공범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악랄하게 수사를 했지만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장기 밀매를 목적으로 그 아이스박스에서 장기를 파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또 시중에 나왔어요. 특히 이 다카이로가 일했던 그 가부키초 있잖아요. 거기서 스카우트 활동을 할 때 얘가 야쿠자랑 좀 연루가 돼 있는 조직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이때 야쿠자들이요, 뭐 송금 사기, 뭐 사채 처리, 강제 노동, 뭐 인신매매 이런 걸 하는 조직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의 소속원이었다면 얘가 장기 매매까지 하지 않았겠냐 이런 일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 일본의 외과 수술을 담당하시는 의사협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맞아. 장기면 얘가 무슨 재주래. 그거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고 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똑같이 얘기했어요. 의사분들이. 그래 이거 어려운 얘기요. 그게 말이 되냐고 교수님 말대로 살려놓고 해야 되고 어려운 얘기. 두 번째 그게 멸균실에서 그럼. 가면 순식간에 된다며요. 그럼. 쓰지 못하는 장기가 되는데 이게 더러운 냄새나는 환경에서 네. 이 말이 안 되냐니까 속된 말로 개소리 그만해라 이래가지고 이건 이제 정리가 됐고요. 아니 근데 얘가 운전을 못 한다며. 네, 운전하면 딴 데 갔다 산에다 파고 묻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또 경시청에서 나온 게 얘가 사채를 뭐 예를 들어 장기 밀매 했다 치자 그러면 차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운전 자체를 못 한다 얘가 운전대도 못 잡고 기어봉도 못 잡는 애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그러기 돼.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안의 사채를 전부 다 썩히는 방식으로 해서 발효시키는 그렇지.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해서 거야.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체 성에 있잖아요. 네크로필리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축구바 대학에도 범죄심리학과가 있나 봐요. 그 교수님들이 조사를 해보셨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네크로필리아 성향은 확실히 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돈을 있잖아요. 9명에 대해서 총 뺏은 게 그 보증금 첫 번째 빼고는 50만 원밖에 안 된대요. 크게 금품에 대한 그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다. 금품 목적은 아니고 교수님 그렇게 보시죠.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시체에 성애하고 그 다음에 얘가 훼손하면서 쾌감을 느꼈다는 이런 것도 나와요. 맞아요. 예,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어차피 돈은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필요해서 빼놓은 거고.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교포들이 피해 입은 적 있어요. 교수님 이거 뉴스 보셨던데요. 이 당시에 일부 이제 극우 유튜버가요. 맞아요. 이 다카이로가 한국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만 나면은 하여튼 뭐 옛날에 지진 났을 때도 한국계 어쩌고 네. 하고 뭐만 나면 한국 사람 쪽으로 몰아가고 그러잖아. 그때 이 당시에 제가 교수님 그때 뉴스 본 적 있거든요. 그래갖고 일부 극우 선동 유튜버들이 다카이로가 한국계 일본인이다 이러고 떠들어대가지고 이때 지금 제일교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이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허위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트위터에서요. 이 당시까지 교수님 이거 있었어요. 실제로 트위터 같은 데서 자살이나 살해, 마약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검색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트위터가 우리는 대화의 소통의 자유를 위한 그 공간인데 그걸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카이로 사건 이후에요. 불상의 사유로 트위터 본사에서요. 이게 2010년 11월 3일인데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이나 죽음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필터링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은 다카이로 사건 때문에 트위터가 너무 부담을 느껴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요 SNS로 피해자들 특히 같이 자살을 하자고 해서 교수님 이런 사건 몇 건 있었잖아요. 연쇄살인 중에 그 사건 중에 그 이전에는 뭐 편지나 아니면 동호회에서 이렇게 꼬신 거였는데 트위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도 죽고 싶으니까 같이 죽자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특히 이들이 고도 우울증에다가 진짜 목숨을 끊으려고 동반 자살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걸 악용해서 자기 어떤 성적 욕구와 살해 욕구를 충족한 아주 악질적인 사건이고요. 지 나름대로 취약한 사람들을 뽑았네.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고등학교나 23, 4살까지는 범죄 관련된 어떤 성향이 전혀 없었는데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폭력적이고 어둡고 아주 심하게 좀 더러워진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얘가 좀 그쪽에 많은 나쁜 걸 좀 보게 됐고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마성을 발현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된 근데 원래 사건입니다. 성향은 막 창문 닫아놓고 어렸을 때부터 희귀고문의 증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죠, 교수님도. 예?
예. 그 증세가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그 선행 어떤 환경 때문에 억눌러졌다가 네. 결국은 튀어나간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그건 그렇게 보시는 거죠. 신국구거리 가가지고 예. 이제 거기서부터 나쁜 새끼가 되기 시작하고 네. 범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범죄에 대한 반감이 없는 거지 이를테면. 그래서 교수 그 축구바대교 그 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님이 교수님하고 싱크로율 100% 똑같이 얘기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100%. 그렇게 하고 얘가 원래 성향이 있었는데 성장 과정에서 이걸 표출을 못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예,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욕 먹지 않고 부모님한테 욕 안 먹게 하려고 노력했던 아이 같긴 한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예, 아버지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 사건. 그리고 이러면 또 어차피 저 자살한다고 맘먹은 네. 사람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네. 죄책감도 덜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촉탁살인이었다 이거 네. 주장하는 그 부분이었겠죠. 죄책감도 뭐 어차피 죽을 사람 내가 죽인 건데 뭐 네. 크게 안 죽으려고 버티는 사람 죽인 것보다는 죄책감이 덜했겠지 본인이. 네. 근데 이 궁극적으로 이 새끼 네크로필리아야 필리아. 네크로필리아로 보이시죠? 그거 축구바 대학교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한 것보다는 죽은 이후에 사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산 사람 상대로 성폭행 예. 아니고 예. 죽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를 선호하는 놈이에요. 예. 사이코패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 맞나 보고요. 예. 아우 징그럽네 이거. 쓰레기예요. 징그러워. 나 그게 갑자기 눈앞에 싹 상상됐어. 창문을 했는데 막아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코로 네. 수사관이 딱 됐을 때 그 냄새를 아는 사람이 창문 그런 적이 사이로 있었죠. 흘러나오는 그 냄새를 하고 딱 맡았을 때 네. 으악 소리 났을 것 같아. 그 장면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자료에. 나올 것 같아. 예. 내가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그 네. 포천에서 그 고무통에다가 전 남편하고 예. 사귀던 사람 죽여가지고 네. 그 여자 걸렸잖아요. 발효 사건 것도. 그래서 집 가까워갖고 내가 거기 갔던 거 아니에요. 또 동네 지리도 잘 알아서. 네. 내가 골목 입구에서부터 그 냄새를 맡는데 그냥 볼 것도 없이 시체 냄새더라고. 남들은 그 일반인들은 뭐 장 끓이는 냄새, 네. 뭐 이런 냄새라고 얘기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특화돼서가 아니라 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냄새 맡아보고. 예. 근데 나는 그 입구에서 가면서 냄새를 맡는데 장 끓이는 냄새 비슷한 거 난다고 그러는데 딴 사람들은 아니야. 난 즉 그 바로 알겠더라고. 이거 송장 썩는 냄새. 시체 냄새다. 시체 냄새다. 예. 이것도 꽤 오래된 거다. 숙성된 오래된 거다. 거다. 그거 내가 느끼겠다니까. 참 어떻게? 그 수사관들이 그 창문 틈으로 그 할 때 그 냄새 맡으면서 네. 아 이건 시치다 금방 알았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고래서 바로 잡은 사건이에요. 아 징그럽네 아주. 그러네요, 교수님. 오늘은 우리 염 교수가 준비한 75번째 시라이시 타카이로라고 하는 일본의 트위터 살인마. 네. 네크로필리아. 네크로필리아 같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네. 아유 징그럽네요. 일본 거는 이거 말고도 찾으면 한도 없이 많을 건데. 한도 없이 많은데 이제 특징적인 거 얘는 트위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뽑은 겁니다, 교수님. 그 범죄장을 트위터로 개발한 거예요. 이게 나쁜 놈이에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